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겠구나? 네 아빠가 죽었으니 더는 못 키워. 김미선의 차가운 목소리가 장례식장의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17살 이수아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단 한마디 말을 남기고 수아는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200억 빌딩으로요. 수아에게 벌어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걸까요? 모든 건 수아가 8살이던 그의 여름부터 시작됐어요. 엄마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간 평범한 오후였죠. 수아야, 민트초코 좋아해?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그날 엄마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햇빛에 반짝이는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어요.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수아는 엄마 손을 꽉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타이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아, 엄마가 수아를 밀어냈어요. 그 순간 트럭이 엄마를 덮쳤습니다. 수아의 작은 손에서 엄마의 따뜻한 손이 떨어져 나갔어요.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는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었고 하얀 원피스가 빨갛게 물들어갔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아빠가 무릎을 꺾고 주저앉는 소리, 수아 자신의 울음소리조차 남의 일 같았습니다. 8살 수아에게 죽음이란 건 너무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엄마가 잠깐 어딘가 간 거라고 생각했죠. 곧 돌아올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엄마가 아침에 입다 벗어놓은 앞치마, 아직 설거지하지 않은 컵들, 테이블 위 반쯤 말린 빨래까지. 하지만 엄마만 없었어요. 엄마 언제 와? 수아는 매일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그때마다 눈가가 빨갛게 되면서 수아를 꽉 안아줬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빠의 떨리는 어깨가 모든 걸 말해줬죠. 엄마 없는 2년이 흘렀어요. 아빠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이 너무 바빴습니다.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장 가는 일이 많았어요. 10살이 된 수아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죠. 냉동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고 TV 보며 숙제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아야, 아빠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아빠 옆엔 모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안녕, 수아야. 나는 미선이라고 해. 김미선이라는 그 여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했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죠. 미소를 지었지만 왜인지 눈은 차가웠어요. 앞으로 새엄마가 될 거야. 아빠의 말에 수아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새엄마? 그게 뭔 소리죠? 그리고 유진이도 소개할게. 미선 뒤에서 나온 건 수아보다 2살 많은 12살 소녀였어요. 유진이라는 그 아이는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미선은 수아에게 친절했고 맛있는 음식도 해줬어요. 새 옷도 사주고 함께 영화도 봤죠. 우리 수아가 제일 예뻐. 미선이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엄마가 그리웠던 수아에게 미선의 관심은 담비 같았죠. 하지만 그건 아빠가 있을 때만이었어요. 아빠가 첫 출장을 간 날이었어요. 미선의 얼굴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야, 수아야. 반말이었어요. 그것도 마치 부리는 것처럼요. 설거지 좀 해. 유진이는 공부해야 하니까. 네. 하지만 언니도. 뭐? 말대꾸야? 미선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수아의 등골이 서늘해졌죠.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유진의 방은 제일 좋은 남쪽 방이었고 수아는 작은 북쪽 방으로 옮겨졌어요.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죠. 유진 앞에는 고기가 가득한 접시가, 수아 앞에는 야채 위주의 반찬이 놓였어요. 수아는 다이어트 해야지. 좀 통통해 보여. 미선의 말에 유진이 킥킥거렸어요. 수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아빠가 돌아오면 또 다른 연극이 시작됐어요. 우리 수아 어땠어? 너무 착해요. 진짜 딸 같아요. 미선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수아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미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말하면 더 힘들어질 거야. 수아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밤에 혼자 방에 있을 때마다 엄마가 그리웠어요. 엄마의 따뜻한 손, 자장가, 함께 웃던 시간들이 꿈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추억이 됐죠.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 집에서 자신은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그저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키우는 짐덩어리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아는 그때 몰랐죠. 앞으로 7년이나 더 이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걸요. 5년이 흘렀어요. 수아는 이제 15살이 됐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눈빛만은 또래보다 깊어 보였죠. 마치 너무 많은 걸 참아온 사람처럼요. 새벽 5시 30분. 알람도 없이 정확히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수아의 습관이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이 꿈나라에 있을 시간에 수아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죠. 쌀을 씻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5년간 매일 해온 일이니까요. 6시 정각. 미선이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밥은 됐어? 네, 다 준비됐어요. 수아의 대답은 항상 짧았어요. 괜히 말이 길어지면 트집 잡을 거리만 늘어날 뿐이었거든요. 식탁을 차리는 수아의 손이 빨라졌어요. 유진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죠. 유진은 아침에 기분이 나쁘면 수아에게 화풀이를 했거든요. 접시 좀 제대로 닦아. 물때 그대로 있잖아. 물때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트집이었죠. 하지만 수아는 죄송해요라고 말하며 다시 닦았어요. 7시가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어요. 하지만 모든 자리가 평등하지는 않았죠. 유진 앞에는 계란말이 2조각과 햄, 그리고 따뜻한 우유가 있었어요. 미선 앞에는 다이어트 샐러드와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었죠. 수아 앞에는 김치와 밥 한 공기뿐이었어요. 수아는 아직 어리니까 단백질 많이 안 먹어도 돼. 미선의 말에 수아의 뱃속이 꼬르륵 울렸어요. 성장기인데도 늘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더 달라고 말할 수는 없었죠. 아빠가 있을 때는 달랐어요. 그때는 미선도 수아에게 반찬을 더 올려줬죠. 하지만 아빠는 요즘 더 바빠졌어요. 한 달의 보름은 출장이었어요. 수아야, 오늘 PC방 갈래? 친구들의 제안에 수아는 머뭇거렸어요. 집에 늦게 들어가면 또 잔소리를 들어야 했거든요. 미안, 나는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서. 왜? 너네 집 문제 있어? 친구의 질문에 수아의 목이 메어왔어요. 어떻게 설명하죠? 자신이 집에서 받는 대우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야, 그냥 집이 엄격해서. 거짓말로 웃어넘겼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는 특별한 게 숨겨져 있었어요. 엄마의 작은 화장품 파우치였죠. 아직도 엄마 냄새가 났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파우치를 꽉 안고 속삭일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수아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전교 5등 안에는 항상 들었죠. 와, 수아 또 3등이네. 친구들이 부러워했지만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유진이는 특목고 갈 수 있대. 수아는 그냥 일반고나 가겠지? 미선의 말에 수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었어요. 어차피 자신에게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유진은 월 300만 원씩 사교육비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적은 수아의 절반도 안 됐죠. 그래도 미선은 유진만 자랑했어요. 어느 날 수아가 심하게 아팠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랐는데도 학교에 가야 했어요. 조금 아픈 걸로 학교 빠지면 안 돼. 미선은 해열제만 주고 수아를 학교에 보냈어요. 수아는 비틀거리며 교실에 앉아 있었죠. 수아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파 보인다.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수아는 끝까지 참았어요. 집에서 관심 없다는 걸 선생님이 알면 안 됐거든요. 유진은 정말 영리했어요. 아빠나 미선이 보는 앞에서는 착한 언니를 연기했거든요. 수아야, 언니가 과자 사줄까?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야, 내 방 청소하고 빨래도 개어놔. 언니도 할 수 있잖아요. 뭐, 내가 왜 해? 너는 공짜로 사는 주제에. 공짜로 산다는 말이 수아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이 집에서 자신은 그냥 신세를 지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한 번은 유진이 수아의 교과서에 음료수를 일부러 쏟았어요. 어머, 미안해. 실수였어. 그리고는 미선에게 말했죠. 엄마, 수아 교과서 더러워졌어요. 결국 수아가 혼났어요. 새 교과서도 사지 못해서 더러워진 책으로 공부해야 했죠. 5월 15일은 수아의 생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 수아의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죠. 반면 유진의 생일에는 집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했고 비싼 케이크에 선물까지 산더미였어요. 수아는 그날 설거지와 청소만 했어요. 수아야, 쓰레기 버리고 와. 파티가 한창일 때도 수아는 일만 했어요. 유진의 친구들이 수아를 보며 수군거렸죠. 제가 유진이 여동생이야? 완전 도우미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수아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화장실로 도망가서 울음을 참았죠. 아빠는 점점 바빠졌어요. 승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죠. 수아와 대화할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아빠, 저 용돈 좀. 미선이한테 말해. 아빠는 바빠. 아빠에게 수아는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미선이 모든 걸 관리하고 있었고 아빠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죠. 심지어 수아가 상을 받았을 때도 관심이 없었어요. 아빠, 전교 3등 했어요. 그래, 잘했네. 그뿐이었어요. 축하해주지도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친구들은 수아를 부러워했어요. 너네 집 완전 부자지? 아빠가 대기업 임원이잖아. 차도 비싸 보이던데. 벤츠였지? 겉으로 보기엔 부유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수아는 그 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죠. 응, 좋아. 거진 미소로 넘겼어요. 진실을 말하면 믿지도 않을 테니까요. 15살이 되자 수아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죠. 부당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집 아이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됐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분노도 생겼어요. 하지만 아직 갈 곳은 없었어요. 미성년자인 수아가 할 수 있는 건 참는 것뿐이었죠. 1월이 되자 집안 분위기가 더 차가워졌어요. 유진의 대학 등록금 문제로 미선이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네. 미선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그 시선이 수아에게 향했죠. 수아는 그냥 지방대나 가지 뭐. 수아의 가슴이 쓰라렸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아는 몰랐어요. 곧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사건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추운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수아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죠. 1월 15일 화요일이었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창문에 서리가 얼어붙어 있었죠. 수아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평소보다 더 차가웠거든요. 미선의 얼굴이 굳어 있었고 유진도 왠지 초조해 보였어요. 유진이 학원비 내야 하는데 미선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아는 조용히 밥상을 차리며 눈치를 살폈죠. 오후 3시경이었어요.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집안이 발칵 뒤집혀 있었어요. 내 돈이 어디 갔지? 미선이 거실 테이블 위를 뒤지고 있었어요. 평소 돈을 놓아두던 서랍을 열어보고 소파 쿠션을 들춰보고 있었죠. 뭘 찾으세요? 책상 위에 놓아둔 200만 원이 없어졌어. 미선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200만 원이라니 수아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수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늘 자신이 의심받았거든요. 엄마, 저는 못 봤어요. 유진이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수아는 유진의 눈빛에서 뭔가 어색한 걸 느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혹시 수아가 봤을까? 미선의 시선이 수아에게 향했어요. 수아의 등골이 서늘해졌죠. 저는 모르는데요. 언제부터 없어지신 거예요? 어제 밤까지는 분명히 있었어. 유진이 과외비 계산하려고 같이 세어봤거든. 그때 유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어제 밤에 수아가 거실에서 뭔가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밤 11시쯤이었나? 물 마시러 나왔는데 수아가 거실 테이블 근처에서 뭔가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유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죠. 수아는 그 시간에 자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제 거실에 나간 적 없어요. 수아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미선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유진이가 왜 거짓말을 해? 볼 걸 봤다는데. 수아야,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미선이 수아 앞에 바짝 다가서서 물었어요. 숨결이 수아의 얼굴에 닿을 정도로 가까웠죠. 정말로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예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죠. 그럼 돈이 저절로 날아갔다는 거야? 저는 정말 수아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엇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일단 가방부터 확인해 보자. 미선이 수아의 학교 가방을 빼앗아 뒤지기 시작했어요. 교과서, 노트, 필통까지 모든 걸 꺼냈죠. 물론 돈은 나오지 않았어요. 수아가 가져가지 않았으니까요. 방도 봐야겠네. 미선은 수아의 방으로 향했어요. 수아는 뒤따라가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서랍부터 시작해서 옷장, 침대 밑까지. 미선은 수아의 방을 샅샅이 뒤졌어요. 수아의 사적인 물건들이 무자비하게 흩어졌죠. 엄마, 그런데 요즘 수아가 뭔가 이상했어요. 유진이 또 말을 보탰어요. 얼마 전에 새 문구용품 쓰는 걸 봤거든요. 어디서 돈이 났을까 궁금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수아는 몇 년 된 낡은 문구용품만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 수아야, 그 돈 어디서 났어? 저는 새 문구용품 안 샀어요. 언니가 잘못 본 거예요.
하지만 미선은 유진의 말만 믿었어요. 저 정말 안 가져갔어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수아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울어서 뭐가 해결돼? 200만 원이 저절로 나타나? 미선의 목소리가 차갑기만 했어요. 저는 진짜로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준 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 말에 수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또 그런 말을 들어야 했어요. 아빠 오시면 다시 얘기해요. 아빠한테 말씀드릴게요. 수아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어요. 아빠는 지금 부산 출장 중이야. 이틀 후에 나와. 미선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한다고. 수아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엄마, 저는 정말 수아가 그런 애인 줄 몰랐어요. 유진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연기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같이 살면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 충격이에요. 그 말에 미선이 완전히 화를 냈어요. 그래, 나도 실망이야.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로 안 가져갔어? 미선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유진도 옆에서 수아를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짐 싸. 네. 짐 싸서 나가라고. 미선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런 일하는 애를 어떻게 키워? 당장 짐 정리해. 수아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정말로 내쫓는 건가요? 제발이요. 저 정말 안 가져갔어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무릎을 꿇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미선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유진이가 다 봤는데 뭘 믿어? 언니가 잘못 본 거예요. 수아가 유진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30분 안에 짐 싸서 나가. 미선이 수아의 방문을 열어젖혔어요. 수아는 멍한 상태로 방에 들어갔어요. 뭘 가져가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몇 벌의 옷과 엄마의 유품을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그게 15년 인생의 전부였죠. 유진이 문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미안함이 아닌 묘한 만족감이 떠 있었어요. 정말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수아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이런 일하는 애가 집에 있으면 안 되지. 미선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럼 아빠 오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수아가 잘못해서 내보냈다고 하지. 수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수아의 다리가 떨렸어요. 정말로 나가야 하는 거였어요. 다시는 돌아오려고 생각도 하지 마. 미선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유진도 옆에 서서 수아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이상한 승리감이 떠 있었죠.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수아는 추운 겨울밤에 홀로 남겨졌어요. 사실 그 200만 원은 유진이 가져간 거였어요. 몰래 브랜드 가방과 화장품을 사려고 훔친 거였죠. 유진은 수아가 집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씩 웃었어요.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미선도 모르는 사실이었죠. 자신의 친딸이 진짜 범인이라는 걸요.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 집에 가기도 민망했고 돈도 없었어요. 결국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벤치에 앉아 작은 가방을 끌어안았죠.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수아의 어깨 위에, 머리 위에 하얀 눈송이가 쌓여갔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오지 않았어요. 15살 소녀에게는 너무 큰 세상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하지만 수아는 아직 몰랐어요. 이 절망적인 순간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요. 곧 누군가가 나타날 거였어요.
수아의 인생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줄 사람이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수아는 벤치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옷은 점점 젖어갔죠. 발가락 끝이 시려왔어요. 코끝도 빨갛게 변했고 입술은 파랗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작은 한숨이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하얀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져갔죠. 주변을 둘러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어요. 이 시간에 열린 곳도 별로 없었고 돈도 없었거든요. 한강공원에는 몇몇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연인들,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까지. 다들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어 보였어요. 수아만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죠. 한 커플이 수아를 보더니 수군거렸어요. 저 애 왜 저렇게 있지? 가출한 건가? 그냥 가자. 우리 일 아니야. 그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수아는 다시 혼자가 됐죠. 밤 10시가 넘어가자 추위가 더 심해졌어요. 수아는 가방을 꽉 안고 몸을 더 웅크렸어요. 엄마가 간절했어요. 이런 때 엄마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따뜻하게 안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줬을 텐데요. 하지만 엄마는 이미 7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뭘 살 수도 없었어요. 편의점 불빛이 보였어요. 따뜻해 보였지만 들어갈 수 없었어요. 뭘 사지도 않고 들어가서 있기엔 눈치가 보였거든요. 지하철역도 문을 닫았어요. 찜질방이나 PC방도 돈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들이었죠. 정말 어떻게 하지? 15살 수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미성년자라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었거든요. 술에 취한 남자 몇 명이 지나가면서 수아를 봤어요. 야, 저기 여자애 혼자 있네. 가서 말 걸어볼까? 수아는 무서워서 몸을 더 웅크렸어요. 다행히 그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곳에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 밤 11시가 됐어요. 공원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수아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걸 느꼈어요. 추위와 피로,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닐까?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갈 곳이 정말 없었거든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차가운 바람에 눈물마저 시려웠어요. 학생, 괜찮아요? 갑자기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코트를 입고 있었죠.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네.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이렇게 추운 밤에 왜 혼자 있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진짜 관심 어린 목소리였죠. 저는 박하늘이라고 해요. 괜찮다면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여자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박하늘이라는 이름이 왠지 희망적으로 들렸어요. 수아예요. 이수아. 수아구나. 예쁜 이름이네요. 하늘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런 시간에 혼자 있는 건 위험해요. 수아는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놔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하늘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나쁜 사람 같지 않았어요. 저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다고요? 15살인데? 하늘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이야기하면 얼어 죽어요. 근처에 24시간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따뜻한 걸 마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해요. 하늘이 수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어요. 괜찮을까요? 제가 돈도 없는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요. 일단 몸부터 녹이고 봐야죠. 카페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수아를 감쌌어요. 온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뭘 마실래요? 따뜻한 걸로 시킬게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괜찮긴요. 입술이 파래가지고. 핫초콜릿 좋아해요? 하늘이 카운터로 갔어요. 곧 따뜻한 핫초콜릿과 샌드위치를 가져왔어요. 드세요. 많이 추웠죠? 배도 고프고.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하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인내심이 있었어요. 수아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엄마의 죽음, 아빠의 재혼, 새엄마와 언니의 차별,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까지. 하늘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어요. 정말 힘들었겠다. 15살인데 그런 일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웠을 거야. 사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하늘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어릴 때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거든. 물론 수아만큼 어리지는 않았지만. 정말요? 응. 그래서 수아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 하늘의 눈빛에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을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오늘 밤은 어디서 잘 생각이야? 하늘의 질문에 수아는 말문이 막혔어요. 계획 같은 건 없었거든요. 갈 곳이 없어요.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그럼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지 않을래? 혼자 사니까 방도 여분이 있어. 수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요? 괜찮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해줄 거 뭐가 있어? 그냥 사람이잖아. 이런 추운 밤에 15살 아이가 길거리에 있으면 안 되지. 하늘의 말에 수아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내일 생각도 해봐야지. 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학교. 수아는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단 오늘은 푹 자고 내일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괜찮지? 하늘의 집은 깔끔하고 따뜻했어요. 수아가 지금까지 살던 집보다는 작았지만 훨씬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여기가 게스트룸이야. 옷도 여분이 있으니까 갈아입어.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그냥 따뜻하게 자고 내일 힘내면 돼. 하늘이 수아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엄마의 손길이 생각났어요. 침대에 누워보니 정말 오랜만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조심스럽게 움직이지 않아도 됐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막막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들었어요. 하늘이라는 사람을 만난 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수아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하늘도 거실에서 수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자신과 닮은 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걸 느꼈거든요.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아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순간 여기가 어디인지 헷갈렸지만 곧 어제 일이 떠올랐죠. 하늘이 만든 아침 식사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 그리고 따뜻한 우유까지. 집에서는 받아본 적 없는 대접이었어요. 잘 잤어? 하늘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다행이다. 어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오늘 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하늘의 질문에 수아는 멈칫했어요. 학교에 가려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었거든요. 학용품도 집에 있고 교복도 그럼 오늘은 결석하고 상황을 정리해 보자. 선생님께는 몸이 아프다고 연락드릴게. 하늘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 15살이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수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부모님 중에 연락할 수 있는 분은 없어? 아빠는 새엄마 말만 믿으실 거예요. 제 말은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친척들은? 엄마 쪽 친척들은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아빠 쪽은 새엄마가 좋아하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어요. 하늘은 수아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수아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 하늘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어요. 나는 16살 때 집을 나왔어. 부모님이 좀 힘드셨거든. 어떻게 혼자 살아가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아르바이트 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검정고시로 대학도 갔지. 수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가능한 일이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운이 좋았어.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주식 투자라는 걸 배우게 됐거든. 주식 투자요? 수아에게는 생소한 단어였어요. 응,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파는 거야. 잘하면 돈을 벌 수 있어. 어려워 보여요. 처음엔 어렵지. 하지만 제대로 배우면 할 수 있어. 나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거든. 그걸로 정말 생활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그걸로 먹고 살고 있어.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하늘이 수아를 바라봤어요. 혹시 관심 있어? 배워보고 싶어? 저 같은 애도 할 수 있을까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열심히 공부하고 꾸준히 하는 거야. 수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그럼 기초부터 알려줄게. 일단 주식이 뭔지부터 배워보자. 하늘이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는 여러 숫자와 그래프가 나타났죠. 주식이라는 건 회사의 소유권을 나눈 거야. 그 회사가 잘 되면 주식 가격이 오르고 안 되면 내려가지. 아, 그런 거구나. 여기 봐. 이 회사는 요즘 매출이 늘고 있어. 그래서 주가도 올라가고 있지. 수아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기분이었어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하늘이 수아에게 물었어요. 많이 벌기?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잃지 않는 거야. 돈을 잃지 않으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지. 하늘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절대 빌린 돈으로는 투자하면 안 돼. 자기 돈으로만 해야 해. 왜요? 빌린 돈으로 투자하면 욕심이 생겨. 그러면 실수하기 쉬워. 이제 회사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배워보자. 하늘이 한 회사의 정보를 보여줬어요.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해. 매출, 순이익, 부채 비율. 처음엔 어려웠지만 하늘이 천천히 설명해 주니까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이 회사는 어떤 것 같아? 매출은 늘고 있는데 부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잘 봤네. 이런 회사는 조심해야 해. 수아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자 하늘이 기뻐했어요. 투자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알아? 계산하는 거요? 아니야. 감정 조절이야. 하늘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주가가 오르면 욕심이 생기고 떨어지면 무서워져. 그럴 때 실수하게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해.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지 미리 정하는 거야.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제 가상으로 투자해보자. 모의 투자라고 해서 실제 돈은 안 써도 돼. 하늘이 모의 투자 앱을 보여줬어요. 1,00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해봐. 수아는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하늘이 가르쳐 준 대로 회사를 분석해보고 결정했죠. 이 회사 주식을 사고 싶어요. 왜 그 회사를 선택했어? 매출도 늘고 있고 부채도 적당하고 앞으로 성장할 것 같아서요. 하늘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투자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꾸준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야 해. 얼마나 걸려요? 사람마다 다르지. 나는 제대로 수익을 내기까지 2년 정도 걸렸어. 2년이라니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하루에 몇 시간씩 책도 읽고 뉴스도 보고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정말로요. 수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힘들 거야.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실패도 할 거고. 괜찮아요.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하늘이 수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가르쳐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요? 학교는 계속 다녀야 해. 투자 공부는 따로 하고. 일단 당분간 여기서 지내는 게 어때? 방도 있고 혼자 사니까 괜찮아. 하늘의 제안에 수아는 감격했어요. 정말요? 하지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는데. 도움은 무슨?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돼.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요리도 할 줄 알아요. 고마워. 그럼 우리 룸메이트가 되는 건가? 둘 다 웃었어요. 처음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이 책들부터 읽어봐. 하늘이 투자 관련 책 몇 권을 가져왔어요. 초보자용이니까 천천히 읽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수아는 책을 받아들며 가슴이 뛰었어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그리고 매일 경제 뉴스도 봐야 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투자를 할 수 있거든. 왜 저를 도와주세요? 수아가 궁금한 걸 물었어요. 글쎄, 옛날의 나를 보는 것 같아서 하늘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리고 혼자 힘든 걸 견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든. 누군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어. 정말 감사해요. 언젠가 꼭 보답할게요. 보답은 수아가 성공하는 거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그날 밤 수아는 책을 읽으며 생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할 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처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늘도 거실에서 수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수아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걸 봤어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을 말이에요. 아마 잘할 거야. 하늘은 확신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걸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독립할 수 있도록요. 하늘과 함께 3일을 보낸 후 수아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도망만 다니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말 괜찮겠어? 혹시 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하늘이 수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네, 이제 달라졌어요. 제가 할 일이 생겼거든요. 수아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투자를 배우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매일 연락하자. 오후에 공부하러 오는 것도 잊지 말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아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3일 만에 보는 집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미선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유진도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왔구나.
미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네, 돌아왔습니다. 어디서 잤어? 친구 집에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유진이 수아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지? 미선이 말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어요. 수아가 돈을 훔쳤다고 여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네,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수아는 그냥 넘어갔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럼 저 방에서 쉴게요. 수아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그대로였지만 수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수아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하늘의 집으로 갔어요. 오늘은 뭘 배울까요? 오늘은 차트 보는 법을 배워보자. 하늘이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막대들이 가득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이 빨간 막대는 주가가 오른 거고 파란색은 내린 거야. 왜 이렇게 울쭉불쭉해요? 주가는 매일 바뀌거든. 회사 실적, 뉴스, 경제 상황. 여러 이유로 말이야. 수아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복잡해 보였지만 패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투자해볼까? 물론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거야. 하늘이 투자 앱을 보여줬어요. 얼마로 시작해요? 10만 원 정도? 잃어도 괜찮을 금액으로 해야 해. 10만 원도 수아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하늘이 빌려준 돈이었거든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갚을 생각하지 마. 이건 교육비야. 하늘이 수아의 계좌에 10만 원을 입금해줬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수아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조용한 구석으로 가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하늘이 가르쳐준 투자 앱을 열어서 주식 시장을 확인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숫자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이 회사가 어제보다 올랐네. 수아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매수 주문을 넣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수아야, 뭐해? 친구가 다가오자 수아는 재빠르게 핸드폰을 치웠어요. 아니야, 그냥 뉴스 보는 거야. 일주일 후 수아의 첫 번째 투자에서 수익이 났어요. 5천 원이었지만 수아에게는 엄청난 의미였어요. 언니, 정말 됐어요. 하늘의 집에서 수아가 소리쳤어요. 축하해.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절대 자만하면 안 돼. 네, 알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제가 번 돈이라니. 수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번 거였어요. 하지만 모든 투자가 성공하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 투자에서 2만 원을 잃었어요. 어떻게 하지? 돈이 줄어들었어요. 수아가 풀이 죽어서 말했어요.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야. 항상 이길 수는 없어. 하늘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중요한 건 왜 잃었는지 분석하는 거야. 그래야 다음에 실수하지 않지. 수아는 자신의 투자를 되돌아보며 반성했어요. 매일 방과 후 하늘의 집에서 공부하는 게 수아의 일상이 됐어요. 경제 뉴스를 보고 회사 분석을 하고 투자 계획을 세웠어요. 이 회사는 어떤 것 같아?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경쟁사가 많아서 걱정이에요. 좋은 분석이야. 그런 리스크까지 고려하는 게 중요해. 수아의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몇 달이 지나자 수아는 학교에서도 능숙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쉬는 시간 10분 동안 주식 시장을 확인하고 점심시간에 매매 주문을 넣었어요. 종가 매매로 주문해야지. 수아는 하늘이 가르쳐준 대로 시장 마감 직전에 주문을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신경 쓰지 않아도 됐거든요. 친구들은 수아가 뭘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6개월이 지나자 수아의 계좌에는 30만 원이 있었어요. 처음 10만 원이 3배가 된 거였죠. 대단하다, 수아야. 진짜 재능이 있는 것 같아. 하늘이 감탄했어요. 아직 멀었어요. 더 공부해야 해요. 수아는 겸손했지만 내심 뿌듯했어요.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이제 조금 더 큰 금액으로 해볼까? 정말요? 50만 원 정도로 늘려보자. 하지만 더 신중해야 해. 1년이 지났을 때 수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계좌에는 150만 원이 있었고 투자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깊어졌어요. 집에서는 여전히 차별받았지만 수아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세계가 있었거든요. 수아야, 빨래 좀 개어놔. 미선의 말에도 수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마음속으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언젠가 보여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목표를 좀 더 크게 잡아볼까? 하늘이 제안했어요. 1,000만 원을 목표로 해보자. 어때? 1,000만 원이요? 정말 가능할까요? 지금처럼 꾸준히 하면 가능해.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수아의 가슴이 뛰었어요. 1,0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17살이 되어 고등학생이 된 수아는 더욱 바빠졌어요. 학업과 투자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경제 뉴스를 보고 쉬는 시간마다 주식 시장을 확인했어요. 계좌 잔고는 어느새 5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언니, 저 이제 집 살 수 있을까요? 수아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아직은 부족하지. 하지만 이 속도면 곧 가능할 거야. 어느 날 수아가 투자한 회사에서 큰 호재가 터졌어요. 신제품이 대박이 나면서 주가가 급등한 거였어요. 하루 만에 수아의 계좌는 2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런 일도 있구나. 수아는 놀랐어요. 지금까지 조금씩 늘어나던 돈이 갑자기 확 뛴 거였어요. 이게 바로 투자의 매력이야. 하지만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하늘의 경고를 수아는 마음에 새겼어요. 투자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수아의 계좌에는 5억 원이 있었어요. 하늘도 놀랄 만한 성과였어요. 정말 대단해, 수아야. 2년 만에 이 정도라니. 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하지만 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정말 독립할 수 있겠네. 수아가 통장을 보며 말했어요. 응, 오피스텔 전세로 독립할 수 있겠다. 3억 정도면 괜찮은 곳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제가 미성년자라 계약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건 내가 도와줄게. 내 명의로 계약하고 수아가 살면 돼. 하늘의 제안에 수아는 감격했어요. 정말요? 하지만 그러면 언니만 손해인데. 손해가 아니야. 수아가 성공하는 게 내 목표거든. 수아는 마침내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그리고 남은 2억으로는 더 큰 투자에 도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수아는 몰랐어요.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큰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거요. 그리고 그 5억 원이 단순한 독립 자금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싸움의 무기가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수아는 그저 자신이 이룬 작은 성공에 만족하며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어요. 17살 5월 수아는 평소처럼 학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계좌에 5억이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일상은 여전했죠. 수아야, 빨리 나와서 밥 먹어.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수아는 더 이상 그 목소리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든든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네, 나갈게요. 식탁에 앉아서도 수아는 핸드폰으로 주식 시장을 확인했어요.
어젯밤 예약해둔 매매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거든요. 수학 시간 중이었어요. 수아는 선생님 몰래 핸드폰으로 종목을 분석하고 있었죠. 그때 교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수아 학생, 교무실로 오세요. 수아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혹시 핸드폰 사용이 들켰나 싶었죠. 교무실에 들어가자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수아야,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신데. 수아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었어요. 아빠가 어떻게 된 거지? 아빠는 평소에 건강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병원에 도착하니 미선과 유진이 이미 와 있었어요. 미선은 울고 있었고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수아야. 미선이 수아를 보더니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가족분들이시죠? 환자분이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근경색이요? 네, 응급수술을 했지만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수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미선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쳤어요. 유진도 충격에 빠져 말을 하지 못했어요. 수아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어제까지 멀쩡했던 아빠가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아빠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순간 수아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더 이상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미선은 계속 울고 있었지만 수아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유진이 중얼거렸어요. 일단 장례 준비를 해야겠어. 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눈빛에 뭔가 다른 게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3일간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장례식장 예약, 부고 연락, 각종 서류 처리까지. 수아도 도왔지만 미선이 대부분을 처리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아는 아빠가 얼마나 큰 보험에 가입해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15억이나 돼? 유진이 보험 서류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아빠가 수아를 위해서 많이 준비해 두셨나 봐. 미선의 말에 수아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빠가 자신을 생각해서 그렇게 큰 보험에 가입해 두신 거였나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아빠가 대기업 임원이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어요. 수아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들었어요. 미선과 유진이 자꾸 귓속말을 하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수아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 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장례식 둘째 날 아빠의 담당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유 원장과 상속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고인께서 수아 양을 위해 상당한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생명보험금 15억 원은 모두 수아 양이 수혜자로 되어 있고요. 수아의 눈이 커졌어요. 15억이 모두 자신 몫이라니? 미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선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수아는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제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보험금 수혜자는 명확히 수아 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므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신탁 관리됩니다. 신탁 관리요? 네, 은행에서 관리하고 수아 양이 성인이 되면 전액 지급됩니다. 그날 밤 수아는 미선과 유진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15억이라니. 그 돈 그냥 놔둘 순 없지. 엄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수아 명의잖아요.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법정 대리인이니까. 수아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벌써 그 돈을 노리고 있는 거였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어요. 아빠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날이었죠. 수아는 아빠 영정 앞에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빠, 제가 잘 살아갈게요. 아빠가 남겨주신 것도 잘 지킬게요. 하지만 수아는 몰랐어요. 곧 그 돈을 둘러싸고 치열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이 차 안에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끼리 남았네. 그 말이 왠지 위협적으로 들렸어요. 수아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냥 학교 다니면서 지낼 생각이에요. 학교 다니는 것도 돈이 들어. 생활비도 그렇고. 미선의 말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선이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어요. 수아야, 솔직히 말해서 네가 그 큰 돈을 혼자 관리하기엔 너무 어려. 엄마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필요할 때 쓰려면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해. 미선의 말이 점점 압박적으로 변했어요. 게다가 네가 이 집에서 계속 살려면 생활비도 내야지. 그러니까 보험금에서 일부는 가정 운영비로 써야 한다는 거야. 얼마나요? 절반 정도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좋겠어. 7억 5천만 원을 달라는 소리였어요. 수아는 어이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많이요? 수아야, 네가 지금까지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까지. 미선의 논리는 억지였지만 계산이 빨랐어요. 맞아, 수아야. 우리가 없었으면 넌 어떻게 살았겠어? 유진도 엄마를 거들었어요. 그리고 아빠 장례비도 우리가 다 냈잖아. 그것도 돈이에요. 둘의 말이 점점 거세졌어요. 마치 미리 계획을 짜놓은 것처럼요. 15억을 혼자 가지겠다는 게 이기적인 거 아니야?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아빠가. 수아가 반박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져 있었어요. 수아야, 착각하지 마. 넌 아직 미성년자야. 미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가 싫다고 하면 한 푼도 못 써. 알겠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해. 이 집은 내 명이니까. 수아의 가슴이 차갑게 식었어요. 결국 이런 날이 온 거였어요. 잘 생각해봐. 협조할 거야? 아니면 혼자 알아서 할 거야? 미선이 마지막 통첩을 보냈어요. 수아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수아는 핸드폰을 꺼내 하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언니, 급한 일이 생겼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어요. 5억. 이제 이 돈이 진짜로 필요한 순간이 왔어요. 아빠의 죽음은 슬펐지만 동시에 수아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거든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수아는 하늘과 비밀 카페에서 만났어요. 하늘은 수아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어제 연락받고 걱정했어. 언니, 큰일 났어요. 수아는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부터 15억 보험금, 그리고 미선의 갈취 시도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하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정말 뻔뻔하네. 아버님이 수아를 위해 남겨주신 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미성년자라. 일단 침착하자. 다행히 은행 신탁으로 되어 있어서 함부로 못 건드려. 하늘이 차분하게 분석했어요. 하지만 미선이 법정 대리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압박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증거를 모아야 해. 미선이 갈취를 시도한다는 증거를 말이야. 하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예전에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녹음기 옆을 깔아. 그리고 미선이 돈 달라고 할 때마다 다 녹음해. 그런 게 증거가 될까요? 당연하지. 미성년자에게 상속 재산 갈취를 시도한 거니까 명백한 범죄야. 하늘이 수아에게 작은 녹음기도 건네줬어요. 이것도 가지고 다녀.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수아야, 정말 중요한 건데. 음식 조심해. 음식이요? 응. 추궁당한 동물이 가장 위험할 때야. 뭘 할지 모르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미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노골적인 표정이었죠. 생각해봤어? 뭐요? 보험금 이야기. 절반은 우리가 관리한다는 거. 수아는 가슴 주머니의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이미 녹음이 시작됐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 간단한 거잖아. 미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15억 중에서 7억은 우리가 관리할 거야. 집 유지비, 생활비, 네 교육비까지 다 여기서 나가는 거니까. 7억이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많긴 뭐가 많아? 네가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마인데? 미선이 종이를 꺼내며 보여줬어요. 뭔가 미리 계산해 온 것 같았어요. 생각할 시간을 더 주세요. 시간? 3일이면 충분해. 더 주면 딴 생각만 하게 돼. 그날 저녁 식사 때였어요. 미선이 직접 수아에게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오늘은 내가 특별히 해줬어. 수아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이야. 평소에 수아에게 음식을 챙겨준 적이 없던 미선이었는데 갑자기 친절해져서 이상했어요. 감사해요. 수아가 한 입 먹는데 뭔가 쓴맛이 났어요. 이상하네. 맛이 좀. 뭐가 이상해? 내가 정성껏 만든 건데. 미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다음 날부터 수아는 계속 속이 아팠어요. 머리도 아프고 어지러웠죠.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유진이 걱정하는 척 물었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럼 약 먹어야지. 엄마가 사다 줄게. 미선이 약을 가져다 줬는데 그 약을 먹고 나면 더 아팠어요. 이상해. 수아는 하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언니 몸이 자꾸 아파요. 하늘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아야, 혹시 음식이나 약에서 이상한 맛 안 났어? 네, 쓴맛이 났어요. 그런데 왜요? 당장 그 음식이나 약 먹지 마. 그리고 몰래 샘플 좀 가져와. 설마. 응, 내 추측이 맞다면 위험해. 조심해. 하늘의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날 밤 수아는 미선이 준 약과 남은 음식을 몰래 작은 통에 담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미선이 또 특별히 음식을 해줬어요. 오늘은 미역국이야. 몸이 안 좋다니까 보양식 해줬어. 수아는 먹는 척 하면서 몰래 휴지에 뱉어서 숨겨뒀어요. 고마워요. 맛있어요. 미선이 만족한 듯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소름 끼쳤어요. 하늘과 함께 병원에 가서 음식 샘플을 분석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뭔가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혹시 누군가 독성 물질을 넣은 것 같아서요. 독성 물질이요? 이건 쥐약 성분이에요. 소량이지만 계속 먹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수아와 하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것 같아. 15억을 혼자 차지하려고. 하늘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당연히 신고해야지. 이건 살인 미수야. 하지만 증거가 있어. 병원 검사 결과와 음식 샘플까지.
하지만 일단 미선이 모르게 해야 해. 더 큰 증거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늘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어떻게요? 수아가 계속 아픈 척하면서 미선의 반응을 봐. 혹시 더 큰 범죄를 시도할지도 몰라. 위험하지 않을까요? 내가 24시간 지킬게. 그리고 경찰도 미리 알려둘 거야. 집으로 돌아간 수아는 계속 아픈 척했어요. 수아야, 많이 아파? 미선이 가짜 걱정을 하며 물었어요. 네, 계속 토하고 어지러워요. 그래, 그럼 약을 더 먹어야겠네. 미선이 또 약을 가져왔어요. 이번엔 양이 더 많았어요. 수아는 먹는 척하고 몰래 화분에 버렸어요. 며칠 후 미선이 유진과 나누는 대화를 수아가 들었어요. 언제쯤 될까? 의사가 며칠 더 걸린다고 했어. 양을 늘려야 할 것 같아. 조심해야 해. 들키면 큰일 나. 괜찮아. 병원에서도 감기 몸살이라고 했잖아. 수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하늘과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미성년자 살인 미수 신고하러 왔어요. 경찰관이 놀라며 상황을 들었어요. 병원 검사 결과, 녹음 파일, 독이 든 음식 샘플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거 심각한 사건이네요. 즉시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집에 왔어요. 김미선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선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수아 양의 음식에 독성 물질을 넣은 혐의입니다. 그런 적 없어요. 누명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미선이 수아를 죽이고 15억을 차지하려 했다는 거리요. 유진도 공범으로 체포됐어요.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시킨 거예요. 유진이 울면서 변명했지만 녹음 파일에는 둘이 공모한 내용이 다 들어 있었어요. 수아는 마침내 이 모든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15억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죠. 이제 정말 끝났네. 하늘이 수아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언니. 이제 시작이에요. 수아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5억에 15억까지 더해진 20억으로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였거든요. 3년이 흘렀어요. 20살이 된 수아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 빌딩에서 아침을 맞이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아름답게 빛났죠. 그 끔찍한 사건 이후 수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선과 유진은 각각 7년과 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고 수아는 하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수아야, 아침 식사 준비됐어. 하늘이 부엌에서 불렀어요. 이제는 수아가 하늘에게 투자를 가르쳐주는 입장이 되었어요. 언니,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수아가 정장을 입으며 말했어요. 3년 동안 수아는 20억 원을 200억 원으로 늘렸어요. 10배 성장이었죠.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스타트업 투자까지 영역을 넓혔어요. 정말 대단해, 수아야. 20살에 200억이라니. 하늘이 감탄했어요. 언니가 기초를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니야. 이건 네 실력이야. 수아는 이제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10대 투자 천재, 20살 200억 CEO라고 불렀죠. 오늘 뭔 미팅이야? 강남 한복판에 있는 빌딩 하나를 사려고 해요. 어떤 빌딩? 200억짜리요. 하늘의 눈이 커졌어요. 200억이면 정말 큰 빌딩이었어요. 정말 살 거야? 네. 제가 꿈꿔왔던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된 빌딩을 갖는 것. 수아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오후 2시
강남의 한 부동산 사무실이었어요. 수아는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아입니다. 아, 수아 대표님. 어서 오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처음엔 20살 어린 나이를 의심했지만 수아의 자산 증명서를 보고는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계약서 준비되었나요? 네, 모든 서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이 빌딩은 20층 규모의 연 임대 수익이 15억 정도 됩니다. 좋네요. 수아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3년간의 경험으로 이제는 어떤 함정도 놓치지 않았어요.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수아가 서명하는 순간 정말로 200억짜리 빌딩의 주인이 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수아 대표님. 빌딩 앞에 서서 올려다보는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년 전 한강공원에서 떨고 있던 15살 소녀가 이제는 200억짜리 빌딩의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아빠 봐요. 제가 해냈어요. 하늘이 옆에서 수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이제 시작이에요. 더 큰 꿈이 있거든요. 그날 저녁 수아는 하늘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이 빌딩을 투자 교육센터로 만들려고 해요. 투자 교육센터? 네.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곳이요. 수아의 아이디어는 단순했어요.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었거든요. 무료로 투자 교육을 해주고 멘토링도 하고. 좋은 생각이야. 한 달 후 수아의 투자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첫 번째 학생들은 모두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아입니다. 와, 진짜 20살이세요? 네.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에 투자를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도 처음엔 10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6개월 후 수아의 학생들 중에서 성공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제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17살 학생이 기뻐하며 달려왔어요. 축하해. 어떤 주식에 투자했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회사 분석하고 투자했어요. 수아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자신이 받았던 기쁨을 다른 사람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수아의 교육센터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20살 투자 천재가 만든 기적의 교육센터. 200억 빌딩 주인이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투자 교육. 기사 제목들이 화제가 되었어요. TV 인터뷰 요청도 쏟아졌지만 수아는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너무 많이 나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중요하니까요. 어느 날 교육센터에 특별한 방문자가 왔어요. 정부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자였어요. 수아 대표님의 교육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정부 지원을 받아서 더 많은 센터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수아는 잠시 생각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좋은 기회였어요. 1년 후 수아의 투자 교육센터는 전국 10개 도시에 생겼어요.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수아의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요. 언니,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 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하늘도 이제 수아의 교육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수아야, 새엄마 출소했대.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벌써요? 형량이 줄어서 5년 만에 나왔어. 수아는 잠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보다는 이상한 공허함이 들었어요.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네.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교도소 앞에서 나온 미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파리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수아를 보자 미선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수아야, 안녕하세요. 수아는 담담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선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어요.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뭐라고? 미워해봤자 제게 손해니까요. 수아의 말에 미선이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가족이 되자는 건 아니에요. 수아가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미선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뭐야? 제기 자금이에요. 500만 원. 왜 이런 걸? 제가 도움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도와야죠. 수아는 등을 돌렸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수아는 자신의 빌딩 옥상에 올라갔어요. 도시의 불빛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알아.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요. 하늘이 수아를 꽉 안아줬어요. 엄마, 아빠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현재 수아는 25살이 되었어요. 투자교육센터는 전국 신계로 늘어났고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요. 수아의 자산은 500억을 넘어섰지만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학생들의 이런 말이 수아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15살에 쫓겨났던 소녀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진짜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이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수아가 하늘에게 말했어요. 책으로 쓸까? 좋은 생각이야. 제목은 뭘로 할까? 15살의 작은 투자자는 어때요? 둘은 웃으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수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